자, 첫 장이 마이너스 10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답니다. 세자연수 DLM, D는 공차를 말하고 L은 여기 있는 항을 말하고 여기도 항 번호를 말하죠. 근데 L이 앞에 있는 항이고 M이 뒤에 있는 항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순서상 DLM의 값을 구하는 건데, 자 생각해보자. 첫 번째 항이 음수예요. 근데 만약 공차가 양수라고 쳐봐. 첫 번째 항이 음수야. 뭐 값의 크기를 이렇게 만약에 내가 점으로 표현했을 때 공차가 양수야. 그럼 계속 커지겠지 이렇게. 됐니? 계속 커지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세자연수 DLM인데 공차가 양수면, 생각해보자. 공차가 양수면 숫자는 점점 커지겠지.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 쟤네 둘이 서로 같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거란 얘기예요. 값의 크기로 본다면 그럴 거란 얘기죠. 자, 그런데 이걸 내가 만약 함수 형태로 만약 표현한다면, 이걸 함수로 그려보니까 좀 이해가 좀 편해서 함수로 그려본다면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야. 그러니까 n에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0이라는 이게 n축이고 이게 an축 이렇게 보시면 n에다 1 집어넣으면 y값 마이너스 10이가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양수가 되면 점점 어떻게 되죠? 위로 올라가겠죠. 근데 아래 있는 걸 접어 올리니까 모양이 V자 모양이 되겠지. 안 그래? x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2 집어넣으면 얼마, 3 집어넣으면 얼마, 4 집어넣으면 얼마, 5 얼마 하다가 어느 순간 양수로 통과하고 점이 이렇게 이동되는 경로를 보일 거라는 얘기예요. 걔를 접어 올리면, 왜냐면 절대값이었잖아. 접어 올리면 이런 식의 대략적 그래프가 나타날 거란 뜻이에요. 그럼 여기의 위치는 뭐냐면 12일 겁니다. 아래에 있는 마이너스 12를 접어 넘겼으니까 여기는 1이겠죠, 당연히.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말이죠? L의 절대값과 M의 절대값 서로 같아지려면 L은 이게 꺾이는 점을 기준으로 L은 여기쯤에 있어야 될 테고 M은 여기쯤에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야 L의 절대값과 M의 절대값이 서로 같아질 거 아닙니까?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럼 이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위치는 L과 M의 중점의 위치가 되겠지. 됐니? 그리고 L과 M이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화시켜서, 아직은 LM을 좀 써먹기 애매하니까 여기를 네모, 여기를 세모라고 합시다. 그럼 이 지점의 위치는 네모와 세모를 더한 값을 2로 나눈 위치겠지. 근데 이 네모와 세모는 항의 번호를 말하는 거다. 1항, 2항, 3항, 4항 항의 번호를 말하는 거야. 근데 그 항의 번호 두 개를 더하다 보면 이게 짝수가 되면, 둘을 더해서 짝수가 되면 2분의 짝수니까 이 위치가 자연수 항의 번호로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자연수와 자연수를 더하다 보면 항상 짝수만 나오진 않잖아. 홀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의 위치는 2분의 자연수꼴로 나오거나 아니면 2분의 어떤 숫자꼴, 이런 식으로 크게 두 가지, 자연수로 나오든지 아니면 2분의 어떤 숫자꼴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지금은 공차 D가 자연수라고 돼 있었죠. 이건 방법이 없어요. 보통 이런 것들 집어넣어서 보통 문제 풀잖아. 그러면 어떤 자연수인지 순서상을 찾으라는 얘기는 D값이 여러 개일 수 있다는 뜻이고, 자연수니까 일단 D에 1부터 집어넣어 봅니다. D에 1 집어넣어요. 그럼 D는, 사실 이 D는 등차 수열은 식이 이렇게 써지잖아. 여기 상수꼴, 이런 꼴로 써지죠. 원래 여기는 B-1이라고 해서 2차항을 변환하는 식이 들어가긴 하는데, n 앞에 있는 개수가 공차야.
근데 공차는 이 n에 대한 직선식으로 본다면 얘는 기울기가 되기도 하죠. 그치?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뜻이지.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 여기 있는 이 위치가 공차가 1이면 여기 닿는 위치는 어디예요? 여기 어디야? 응? 무슨 말 이해 안 됐나? 봐봐. 이거 잘 안 된 것 같은데. A에는 A 플러스 n-1d 이렇게 써지지? 얘를 분배하잖아. 그럼 dn 플러스 a-d 이렇게 된다고? 그치? 근데 아까 첫째 항이 마이너스 10이라고 그랬지? 근데 여기서 보면 1을 집어넣으면 12가 나오는 형태의 절대값 그래프인데 원래는 뭐 해야 돼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이 나오는 게 맞지? 이 직선이었으니까 이렇게 된 직선을 절대값 때문에 접어 올린 것 뿐이잖아. 그렇지? 그럼 n에다 1 집어넣으면 12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a 값이 얼마인 거예요? 12가 아니라 마이너스 12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는 a 값이 마이너스 10이야. 이렇게 마이너스 12 되겠니? 그럼 이걸 분배하게 되면 dn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그치? 이게 기울기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있는 이 길이와 여기 있는 이 길이는 서로 같지 않을까? 이게 길이가 1이면 직각 이등변이잖아. 그치? 원래는 기울기 1이었는데 넘어가면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직각 이등변이잖아. 그럼 이 길이가 10이면 이 길이도 12가 될 텐데 1에서 12를 더했으니까 여기는 13이 되겠지. 그럼 뒷값이 여기 위치가 아까 말했지만 자연수는 아니면 2분의 세모꼴로 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D가 1일 때는 이런 위치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럼 D가 1일 때 여기가 13이야. 근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위치에 이 13보다 작은 위치에 있는 어떤 항과 13보다 큰 위치에 있는 얘네를 만족하는 자연수 값을 찾는 겁니다. 그럼 이게 몇 개이냐고 묻는 거잖아. 이게 몇 개 있는 거예요? 이 수에서 찾는 거예요. 몇 개 있는 거지 얘는? 이걸 만족하는 1부터 13까지 총 몇 개 있겠어요? 12개겠지. 봐봐. 여기 1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서로 같아지지 않을까요? 여기 서로 같잖아. 이 위치 서로 같잖아. 이거. 만약 L이 여기 있고 M이 여기 있다면 AL, AM은 절대값으로 같은 게 성립하겠네요. 그리고 여기 2일 때 이렇게 집어넣으면 또 서로 같아지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쭉 해서 어디까지 가? 여기 12까지 가겠지. 이렇게 서로 같아져. 이해됩니까? 그래서 D가 1일 때는 총 몇 개? 12개. 요 LM의 순서상이 총 12개. 1과 이쪽에 하나, 2와 이쪽 하나, 3과 이쪽 하나. L이 1일 때 M은 얼마, 2일 때 M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개수만 찾으면 되니까 12개가 있겠네요. 그럼 두 번째, D가 2라면 쏟아지고 어떻게 계속 해야 되네? 매우 지저분해지겠네요. 계속 그리기는 귀찮고 쏟아져도 엄청 귀찮네. 문제 자체가 좀 그러네요. 네. 그럼 만약 D가 2라면 D가 2면 아까 말한 기울기가 2란 얘기지. 그럼 X의 증가량이 1일 때 Y 증가는 2가 된다는 뜻은 X의 증가폭보다 Y의 증가폭이 크지. 그럼 결론은 X의 증가폭은 Y 증가폭의 절반이라는 얘기네. Y의 증가폭이 12잖아. 그럼 X의 증가폭은 거기에 절반이니까 이 길이가 6이 돼야 되겠지. 그럼 여기는 얼마가 와야 돼요? 7.
맞니? 무슨 말이 되니? 그럼 이 안에서 1부터 총 6까지 총 6개 순서쌍이 나타나겠지. D가 2일 때는 M이 짝지어지는 순서쌍이 총 6개. 그럼 세 번째, 이거 계속 쓰기 귀찮으니까 하나 모아갈게요. D가 만약 3이면 가능하니? 그럼 여기는 뭐라고 써주죠? 이거 3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럼 X의 증가폭은 4가 돼야 될 테니까 여기는 5가 나오겠죠. 그래서 몇 개 나오죠? 4개. 그럼 D가 4이면 여기는 요 간격이 3이 나오겠지. 이거 4로 나누면 3 남잖아. 1에다 3 더하면 여기는 4가 되겠죠. 여기는 4. 몇 개? 3개. D가 5인 경우는 안 되지 않을까요? D가 5인 경우는 왜 안 돼요? 이거 11을 5로 나눠야 되잖아. 그럼 이 C가 5분의 12가 되는데 아까 여기 올 수 있는 점의 위치는 자연수 아니면 2분의 무슨 꼴이라며? 그 꼴밖에 안 된다며. 이 위치는 두 사이에 이 두 점 사이의 중점이니까 자연수 두 개, 그러니까 항의 번호를 말하는 자연수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이니까 짝수여서 자연수로 나오거나 아니면 홀수라면 2분의 홀수꼴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근데 이건 5분의 12가 이 위치가 되는 거잖아. 여기다 5분의 12를 더한가? 그럼 1에다 5분의 10을 더하면 5분의 17이 여기 위치야. 근데 5분의 17은 이 위치가 될 수 없는 값이죠. 그러므로 5는 안 됩니다. 그럼 6은 되나요? 이걸 6으로 나누면 이 칸이 2칸. 그럼 여기는 3이 돼야 되니까 1 하나, 2 하나. 이것은 2개 나오겠네요. D가 6일 때는. 그럼 D가 8일 때는 내 건가? 미안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은지한테 전화하고 온다. 그러니까 확인하고 온다. 들고 와버렸네. D값이 8이 되면 이거 8 집어넣어봐. 8분의 12야. 이거 약분하면 2분의 3. 가능한 값이야. 2분의 어떤 꼴은 된다며. 그치? 2분의 3. 요게 2분의 3이야. 그럼 2분의 3에 2를 더하면 2분의 3에 2분의 1을 더하면 2분의 5. 그럼 여기는 1 있고 여기 뭐 있어요? 이게 2.5잖아. 2 있겠네. 얘도 2개. 9 안 되겠지? 10은 10분의 12 안 되겠지? 그럼 뭐가 될까? 12가 되겠네. 12분의 12. 이거 12로 나누면 여기는 한 칸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얼마 와야 돼요? 2가 오겠네, 여기는. 2. 그럼 여기는 1 하나밖에 없죠. 개수 1개. 또 되는 게 있나? 그럼 12까지 했으면 이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2분의 얼마 거는 다 된다며. 그럼 12, 13 안 될 테고, 14 안 되고, 15, 16 안 되고, 24 되겠네. 근데 24 온다. 이거 24로 나눠봐. 2분의 1. 1에다 2분의 1 더하면 2분의 3. 1점 얼마. 그럼 얘도 1밖에 안 되겠죠. 하나. 이렇게. 나머지는 안 되겠네요. 그 다음부터 숫자는 분모의 꼴이 2로 안 남기 때문에 이 개수 다 더하시면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 된다. 자, 24번.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30이고 동차가 D인 등차수열 A인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라 했을 때 D와 S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D는 자연수, 일단 양수. 그럼 항이 계속 커진다. 이런 느낌이겠죠. 그리고 SL 플러스 7 합을 말한다. 이거는 등차수열의 합. SM을 서로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두 자연수 LMN이 존재한다. 자, 봐봐. 우리 이런 걸 배웠어요. SN과 A의 관계. SN이 AN의 제곱 플러스 AN의 제곱 플러스 BN이면 AN은 EAN 플러스 B 마이너스 A. 이렇다 배웠지. 그럼 N 앞에 붙어있는 개수는 여기는 2차항 개수의 2배 하는 값이야. 그 얘가 뭐가 되죠? 공차야. 맞니? 그럼 여기 A에 올 수 있는 숫자는 2A가 D니까 A는 실제로 뭐가 올 수 있는 거죠? 공차의 절반 값이 온다는 얘기야. 원래 등차수의 공차의 절반 값 2분의 D가 온다는 얘기죠. 맞니? 그치? 근데 2분의 D가
D값이 저범위이기 때문에 2분의 D인 공차값도 양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분의 D, 원래 이 수열의 공차값 2분의 D. 아니, 여기는 A값, 제곱하면 개수, 공차를 절반하는 값. 걔도 양수가 오는 거야. 그럼 양수가 오니까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만약에 SN에 대한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건 포물선이겠죠. 그럼 그림을 그렸을 때 포물선인데 이렇게 0 이상부터 그려져야 될 테니까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인데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요? 그치? 이게 SN 관계된 식이야. 이 SN을 적당히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나오겠죠. 그런데 절대값을 씌워야 되기 때문에 X축 밑으로 내려간 부분은 접어 올리셔야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을 접어 올리면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그려지겠죠. 잘 그렸니? 이러한 형태로 그려질 겁니다. 포물선이. 그리고 SL 플러스 7, SM이 같으려면 이렇게 그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느낌이잖아. 여기가 L의 위치지. 여기가 L 플러스 7의 위치일 것 같아요. 그 M이 L 플러스 7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뭐가 있니? 여기 M이 있겠네.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여기서?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점의 위치를 찾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점의 위치. 자, 얘네들은 포물선이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축으로 좌우가 대칭이지. 그럼 이 축의 위치를 찾는 방법은 2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이지. 이거 왜 우리가 저번에 할 때, 저번에 단원 할 때 연습한 것 같은데, 이거? 수원? 고쟁이 할 때? 삼각 함수 할 때. 이런 거 했잖아. 삼각함수 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그려놓고, 여기. 얘네 둘이 더한 값은 실제로 여기랑 여기를 더한 값과 같다. 기억나니? 어차피 얘네 둘의 중점이나 얘네 둘의 중점은 같은 위치니까. 그 말이야. 얘네 둘을 더한 값과 얘네 둘을 더한 값은 같지. 그러니까 얘네 둘을 더한 값이 0이니까 더하나 안 하고 얘네 둘이 더한 값이 결국 여기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위치가 2L 플러스 7 이렇게 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 SN식이 얘랑을 근으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원래 이렇게 포물선 아래로 볼까 포물선이잖아. 얘네들을 근으로 만든다는 뜻이지. 그리고 그 근으로 가지니까 일단 n값 하나 나올 테고요. 그 다음 여기 n 마이너스 이것 2l-7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그 n 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는 아까 a를 대신하는 게 2분의 d라고 쓸 수 있죠. 자, 아까 이렇게 썼잖아. SN은 an의 제곱 플러스 이거 n제곱 붙어있는 개수. 얘는 알고 보면 공차 d의 절반이라고 했지. 그걸 전개 쓸 때 n제곱 앞에 붙는 개수는 이 a 값인데 그 a가 2분의 d, 공차의 절반 값이라고. 네, 여기까지 괜찮으시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찾아가는 거겠죠. 지금은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장이 마이너스 30, 첫 장이 마이너스 30, 첫 장은 A1을 말하고 A1은 S1과 같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 n에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0 나와야 된다는 얘기네. 그럼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n에 1 집어넣으면 2분의 t 곱하기에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l 마이너스 6 걔가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지금 2가 묶여 나올 테니까 여기다가 2가 묶여 나오고 이렇게 음수를 지워버리고 2가 묶여 나오면 d 곱하기 l 플러스 3 걔가 30 이렇게 되겠죠. 그냥 여기 2를 묶어서 얘랑 약분시키고 음수를 절로 넘겨서 이 음을 없애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남을 겁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L, M은 모두 다 DL은 모두 다 자연수이다. 그럼 자연수에 3 더해도 자연수고 거기다 D라는 자연수 곱해도 자연수겠죠.
구구단하다는 얘기야, 이제부터는. 둘을 곱해서 30이 돼야 되는데 D값이 3보다 커야 돼요. 그럼 될 수 있는 D값의 종류는 이렇게 칸을 나눠서, 만약에 너무 많이 갔나? 이렇게 칸을 나눠서 될 수 있는 30의 값을 찾아본다면 1, 30은 안 되고 2, 15도 안 되고 30도 안 되지. 3보다 커다고 했으니까. 그럼 뭐가 돼요? 5하고 6, 6하고 5, 그 다음은 10하고 3인데 이 10하고 30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3이 되려면 L이 0이 돼야 되잖아. 근데 L은 아까 자연수라며.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나올 수 있는 조합은 이렇게 두 개네. 5하고 6, 그 다음에 6과 5, 이렇게 두 개 조합이에요. 맞니? 그럼 두 개 조합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지. L이 5이면 동시에 D는 3. 그다음 두 번째 여기쯤에 D가 5이면 L은 2. 이 두 개 중에 답이 있을 거라는 얘기야. 왜 이 두 개 중에 찾아야 되냐면 값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거든. 모두 구하시오 이런 게 아니라 값을 구하시오라는 얘기는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답이 되고 그것만 가지고 답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값이 딱딱딱 정해져서 얼마인지를 물어보잖아. 그럼 두 개를 풀어서 만약 하나의 모순이 돼? 그럼 나머지 하나가 답이야. 이거 어렵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두 개를 푸는데 하나가 답이 돼. 그럼 D는 안 풀어도 된다는 얘기야. 어차피 D는 모순이 되니까. 둘 다 답일 수는 없으니까. 이해됩니까?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걸로 먼저 볼까요? 먼저 써놨으니까 L이 5고 D가 3인 경우. 반대로 썼는데? 이거 반대로 썼다? 이게 D가 5고 L이 3인 거죠? 반대로 써놨네요. 얘는 잘 썼는데 쟤를 반대로 써놨어요. D가 5고 L이 3이에요. 그럼 이제 집어넣어보자. 이렇게.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우리 지금 SN식 구하는 거니까. 그럼 저기다 집어넣으면 SN은 2분의 5, 그 다음에 N 가로 N에다 3 집어넣어봐. 여기 3 집어넣으면 N-13 이렇게 되지.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그럼 봐. L이 얼마라고? 3이라고. 이게 3이야. 그럼 얘는 얼마야? 10이야. 근데 이거 10을 집어넣으나 뭐 3도 괜찮아요. 3이나 10을 집어넣으나 M을 집어넣으나 함수값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단 얘는 위로 블록하잖아. 얘는 아래로 블록한 거고. 그 조심해야 돼.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그럼 S10을 집어넣은 것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야 얘랑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SM과 같아진다. 이런 의미겠지. 맞네. 원래 S10은 여기 있었을 거 아니야. 원래 S10은 여기 있었거든요. 됐니? 원래 그 음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양으로 뒤집어야 얘랑 서로 같아진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네 집어넣어 봅시다. 이게 항의 번호잖아. 항의 번호. 10 집어넣어보자. 그러다 10 집어넣어보세요. 약분하면 S10. 그러다 10 집어넣으면 25. 1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맞니? 거기에 음을 붙여야 SM과 같아진다고. SM은 뭐예요? 그건 여기다 M 집어넣는 거죠. 2분의 5 M M-13 이렇게. 괜찮습니까? 괜찮겠어요? 그럼 양변에 이걸 지우고 여기다 5분의 1을 곱해볼까요? 약분되고 5가 남고 2, 5, 10, 30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13m 이 31로 넘으면 마이너스 30은 0. 괜찮아? 이걸 만들어지는 자연수 n값이 있어요? 없으면 얘가 답이고. 이걸 만족하는 값이 있나? 잠깐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값으로 m 값을 구해 보시면 돼요.
그럼 m의 값이 구해지고 나면 그 다음 어렵지는 않죠. 근데 m이 얼마? 15. 그렇지? 그럼 얘는 15항, 얘는 10항, 쟤는 3항. 이걸 다 더하라는 얘기예요. 뭐가 나왔으니까? 첫 번째 항과 공차가 나왔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3항, 10항, 15항을 계산하면 되겠죠. 뭐 3번 더하면 3A가 될 테고 플러스 2D, 9D 합치면 11D, 거기다가 14 합치면 25D. 그러니까 A와 D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저 정답이 나올 겁니다. 네, 여기서 잠깐 인수분해를 멍청하게 네, 그랬네요. 공차가 0이 아닌 등차수를 AN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N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렇게 만족을 해요. 이게 중요한 조건인 것 같은데 SN, SN 플러스 1. 만약에 10항과 11항의 합이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20항과 21번째 항이 서로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3항과 4항이 같지 않다. 합이 3항까지 합과 4항까지 합이 서로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이죠. 근데 모든 SN의 값을 큰 수부터 나열했더니 큰 수부터 나열한 수열을 그 합 자체가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합이. 그 숫자 자체를 수열로 나타냈더니 첫 번째 항이 36, 그 다음에 35, 33 이렇게 되는 숫자로 나열되더라 라는 표현이죠. 그랬을 때 A 10의 값을 구하시는 문제입니다. 자, 공차가 0이 아니에요. 이날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등차수열의 합은 n에 대한 2차식이죠. 됐니? n에 대한 2차식. 필요하면 이렇게 저 a는 2분의 d를 말한다. 공차의 절반값을 말한다. 근데 생각해봐. 공차가 0이 아닐 뿐이야. 그럼 양수거나 음수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근데 만약 공차가 양수라고 쳐보자. 공차 양수야. 그럼 숫자는 가면 갈수록 계속 커지지. 항이 배열되면 배열될수록 숫자는 계속 커지고 숫자가 계속 커진다는 얘기는 합도 계속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처럼 최대 합이라는 게 존재해. 이게 가장 큰 합이라며 결국은. SN, n항까지 합 중에 가장 큰 값을 B1이라고 쓴 거라고. 최대값이 합의 최대값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거 아니야.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이거 D가 음수이거나를 알 수 있어요. D값이 공차가 음수이구나. 그럼 D값이 음수라는 얘기는 이게 음수라는 뜻이니까 얘는 어디로 블록한 포물선이냐면 위로 블록한 포물선 형태가 나오겠죠. 그렇지? 위로 블록한 이걸 하나의 2차 함수로 본다면 이건 위로 블록한 포물선 형태가 나와요. 그럼 위로 블록한 이러한 포물선을 돌려보시면 됩니다. 됐니? 그럼 이게 SN이라고 생각한 거지. n항까지 합. 근데 그 n항까지 합 중에서 제일 큰 값을 B1이라는데 그럼 여기 꼭지점일 수도 있지만 꼭점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건 여기서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값을 그냥 B1이라고 합시다. 어딘가에 가장 큰 값. 그러면 36에 여기는 꼭점 위치가 꼭 36이 아니고 뭐 36.3 이럴 수도 있는 거고 36.5 이럴 수도 있는 거라 이게 꼭 자연수라고 장담 못 하거든. 이건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꼭지점 위치거나 아니면 꼭지점 근처에 있는 자연수를 찾아준 거야.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B1이 36이에요. 됐지? 그러면 두 번째 합은 어디다 놓을 거냐 하는 건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놔볼까요? 오해하지 마라. B1, B2, B3는 항의 번호로 순서대로 쓴 게 아니야. 합의 크기가 가장 큰 항을 찾아서 그 순서대로 배열한 거라고. 근데 그 합의 크기가 B1이 36인데 여기가 B2라고 칩시다. B2 여기가 35 여기가 B3 여기가 33 이래. 그러니까 여기가 36 여기가 35 여기가 33 이렇게 본 거라는 얘기지. 맞아? 무슨 말 이해돼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자. 생각해봐. 이거는 그냥 합 중에 가장 큰 합을 쓴 것 뿐이야. 합 중에 가장 큰 합. 그 합을 그냥 이름을 B1이라고 매긴 거라고.
여기 쓰는 건 아닌가 지울게요. 보기가 불편해서. 여기에 항에 있겠지. 원래 이 SN을 나타내는 항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항을 그냥 AK라고 합시다. K번째 항이라고 치자고. 이해되니? 그러니까 K번째 항을 집어넣어서 나온 얘가 합이란 뜻이야. 제가 SK겠지.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좀 알아듣겠나? 이렇게. 이게 항번호, K번째 항. 그때 얘가 가장 높은 값인 36. 그럼 얘가 뭐예요? 이게 SK지. K번째 항에서 나온 합이란 뜻이니까. 근데 그 항의 배열을 오른쪽으로 한번 천천히 가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여기가 n값 K 플러스 1. 여기가 n값 K 플러스 2. 뭐 이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SK 플러스 1, 여기가 SK 플러스 2 이렇게 되지? 이 값이 얼마냐면 35고 이 값이 33이야.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배웠잖아요. SK 플러스 1에서 SK를 빼게 되면 뭐가 남죠? AK 플러스 1이 남지. 맞니? 근데 그게 얼마야? 35에서 36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야. 그치? 그리고 또 빼보는 거예요. SK 플러스 2에서 SK 플러스 1을 빼면 A, K 플러스 2가 남잖아. K 플러스 2번 장에서 K 플러스 2번 장을 뺐으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2. 왜냐면 공차가 얼마짜리니? 마이너스 1짜리네? 그치? 공차가 마이너스 1이잖아. 공차로 한번 보면 뒤에서 앞을 항을 빼면 되는 거니까. 근데 공차가 마이너스 1이면 이게 성립을 안 해. 저게 성립 안 해. 왜요? 공차가 마이너스라고 쳐봐. 그럼 숫자가 만약 뭐 5부터 시작했다고 쳐봐. 5. 그 다음은 4, 3, 그치? 2, 1, 0, 0이 문제야. 항에 0이 나온다는 거. 너무 숫자 크니까 여기서부터 할게요. 이게 S1이지? 이렇게 더한 게 S2야. S1이 얼마야? 3. S2는 5야. 이렇게 더한 게 S3지? S3는 6이야. 4가 얼마야? 6이야.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럼 아까 이 규칙이 안 맞잖아. 5항, 3항과 그 다음 항에 있는 4항은 값이 서로 합이 틀려야 되는데 합이 서로 같네. 왜? 공차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딘가에 분명히 항이 0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항에 0이 나타나게 되면 더하다 보면 그 0은 더 하나만 하나 돼서 앞에 있는 항의 합과 뒤에 있는 항의 합이 서로 같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이건 조건의 모순. 이건 안 맞는 거야.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이런 답이 뭐였죠? 이렇게 항의 번호를 옆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다 보면 커졌을 때 그 합이 순서대로 이렇게 큰 수로 나왔다고 생각해 보면 답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명히 얘도 어떤 특정 케이스만 답이 된다는 뜻이야. 어떤 특정 케이스만. 일단 가장 큰 걸 여기다 뒀다 치자. 얘가 K번째 항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순서대로 가면 안 된다며. 그럼 순서대로 가면 안 된다는 뜻은 좌우의 위치를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럼 내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 다음 합인 K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가 36인데 여기를 35로 잡은 거예요. 근데 바로 옆에 두면 안 된다며. 저쪽에 둡시다. 이렇게 이쪽에다가 여기를 K 플러스 2번째로 보는 거죠. 그럼 여기는 33이지. 맞니?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배열된다면 이게 뭐예요? K번째 항. 됐니? K번째 항. SK. K번째 항에서 합. 36. 얘는 SK 플러스 1. 35. 빼면
AK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 여기는 SK 플러스 2. 그치? 빼면 항해 번호를 잘못 둔 거죠. 지금 순서는 이렇게 잡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이게 항해 번호였으니까 이렇게 두게 되면 얘가 K번째, 얘가 K 플러스 1번째, 얘가 K 플러스 2번째 이렇게 되는 거지. 왜 그냥 항해 번호였잖아. 합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게 가장 크면 최대항. 그 다음 여기 잡았을 때 항은 1항부터 쭉 올 거 아니야. 1항, 2항, 3항 하다가 K번째 항에서 33, 그 다음에 K 플러스 1번째 항에서 36, K 플러스 2번째 항에서 35가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서 공차가 음수가 발생한다는 뜻이야. 덧셈 하다 보면 아까 공차 음수라고 했잖아. 공차가 더하다 보면 쭉 여기까지는 쭉 더하다가 합이 계속 커지는데 여기 위치를 지나는 순간부터 답이 음이 된다는 뜻은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항이 양수로 배열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항이 음수로 배열되어 있다는 뜻이야.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합이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지. 근데 얘가 덜 떨어지고 얘가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항의 배열은 이렇게 배열된 겁니다. 맞겠습니까? 네. 그러면 순서를 해봅시다. SK가 33이 되고 SK 플러스 1이 36이 되고 SK 플러스 1이 2가 3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랑 계산하면 뭐가 나오죠? AK 플러스 1이 나오고 그 값은 마이너스 3. 이걸 계산하게 되면 AK 플러스 2는 이렇게 빼게 되니까 마이너스 1. 그럼 공차 얼마예요? 여기서 빼면 되니까 공차는 2. 그럼 되니? 공차 2 나오면 돼, 안 돼? 잘못 썼네. 3이죠? 이거 마이너스 1이고 공차 얼마예요? 마이너스 4. 이건 되지. 음수니까. 근데 음수인데 공차가 마이너스 4가 되면 아까처럼 0이 되는 구간이 나타나지는 않겠죠. 얘가 참이 되는 거예요. 괜찮겠어요? 그럼 우리가 찾는 조합은 저 조합이라는 얘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맞니? 이 조합이잖아. 근데 이 조합인데 생각해보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항의 배열이 모두 양수란 얘기지. 그치? 여기서부터 항이 음수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양수항의 배열까지 합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36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답은 36이 나와야 돼. K 플러스 1번째 항이 얼마라고? K 플러스 1번째 항의 값이 3이잖아. 공차가 얼마? 마이너스 4. 그럼 앞으로 가게 되면 4씩 커진다는 얘기네. 얘는 7이 되겠지. 4씩 커져요. 36이 돼? 아직은 안 돼. 4 키워봐. 그럼 여기 얼마야? 11. 합치면 21. 아직 안 되지? 여기 4 키워봐. 15. 21에 15 더하면 정확히 30은 딱 떨어지네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 수열은 첫 번째 항이 얼마라는 얘기죠? 15.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수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따라서 A10의 값을 구하라면 15. 첫 번째 항 플러스 항수 9 곱하기 공차 마이너스 4. 여기에 이제 절대값 씌우시면 정답이 된다는 얘기죠. 자, 다시 약간 아리까리해서 지금 이해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빠르게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문제가 만만치 않아서 그래요. 문제 좀 어렵습니다. 일단 이거는 주의해야 될 조건. 그 다음에 이것 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 수열 자체가 공차가 음수인 거는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정도는 금방 파악할 수 있어. 그러면 공차가 양수에 아무리 숫자가 음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숫자를 만약 공차가 양수가 돼서 계속 더하다 보면 숫자가 점점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답이 양수로 나올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답이 양수로 나올 거라고. 그럼 여기까지 더하면 합이 작아지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합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지.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그럼 얘기는 얘처럼 모든 SN이잖아. 단 하나로 얘 역시 SN을 구했을 때 큰 값부터 차례로 배열했는데 가장 큰 값이 36일 수가 없다는 얘기야. 계속 커지고 있는데? 항을 배열하면 배열할수록 그 합이 계속 커지는데? 그러니까 공차가 음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에요. 공차가 음수이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SN 값은 2분의 공차로 n에 대한 2차식이 만들어지잖아, 이렇게. 그럼 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포물선 형태가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이 SN식을 구해보면 위로 볼록한 이런 포물선 형태가 나올 거라는 얘기지. 그럼 밑에는 얘는 무슨 축이에요? 이건 항의 번호인 n축이라고 보면 돼. 얘는 뭐의 축이죠? 이건 SN축이겠죠. SN에 대한 2차식을 표현한 포물선이니까. 그치? 그런데 이 합 중에 제일 큰 값을 갖는 자연수 값이 있을 거라는 얘기야. 여기 꼭지점이라 봐도 되고 꼭지점이 아니고 꼭지점 근처에서 나오는 자연수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어쨌든 가장 높은 위치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뭐 지울게요. 가장 높은 위치에 어떤 항을 두겠다는 얘기야. 몇 번째 항까지 합. 그게 제일 높아. 얼마? 36. 그렇다는 뜻이지. 근데 그 항을 내가 그냥 K번째로 두겠다는 얘기라고. 그런데 그 다음에 큰 값을 항의 번호를 매길 때 얘보다는 좀 작은 쪽, 얘보다는 좀 작은 쪽으로 하면 좌우로 변화가 될 거 아니야, 항의 변화가. 근데 얘보다 하나 큰 값을 내가 여기다가 자연스럽게 그냥 오른쪽 가면 갈수록 항이 커지도록 이렇게 한번 배열해 봤다는 뜻이에요. 하나 더 옆으로 가서 K 플러스 2 이렇게 배열해 봤다는 뜻이야. 그럼 얘가 위치상, 합의 위치상 얘가 35가 될 테고 얘가 33이 될 텐데 이렇게 따져서 여기까지 합이 SK고 여기까지 합이 SK 플러스고 여기까지 합이 SK 플러스인데 이거를 뺐더니 AK 플러스 1이 1 나오고 이렇게 뺐더니 A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 나오잖아. 근데 이렇게 나오면 앞에 있는 항과 그 다음 항에 있는 차이가 얼마야? 마이너스 1 차이 나잖아. 공차가 마이너스 1이 덧셈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공차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이 조건이 참이 안 된다고. 잘못하면 마이너스 1 빼다 보면 어느 순간에 딱 0에 걸칠 때가 올 거란 얘기지. 그러면 앞에 있는 항과 그 다음 항이 0이다 보니까 앞에 있는 항까지 더하나? 0을 더하나? 어차피 거기까지 합은 서로 똑같아서 이 조건이 참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래프를 잘못 그려준 거란 얘기지. 이거는 조건에 안 맞는 그래프란 얘기예요. 안 맞는 그래프란 얘기지. 그래서 맞는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좌우로 위치를 변환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 어쨌든 제일 높은 위치는 36이야. 그치? 근데 내가 막 반대로 여기다 둬봤어. 이게 35야. 여기다 둬봤어. 얘가 33이야. 간격이 좀 안 맞는데 적당히 이해하세요. 얘가 K번째. 그럼 항의 번호를 본다면 얘가 K 플러스 1번째, 얘가 K 플러스 2번째일 거 아니야. 항의 번호 한 개씩 커졌다고 치면 이게 33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게 SK고 얘는 SK 플러스 1이고 얘는 SK 플러스 2 값을 계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빼게 되면 AK 플러스 1은 36에서 35를 뺀 거니까 1이 나오겠죠. 그 다음은 여기를 빼보는 거예요. SK 플러스에서 SK 플러스를 빼게 되면 AK 플러스 2가 나오는데 이거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3이 나오지. 됐니?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공차가 얼마나 얘기해요? 마이너스 4라는 얘기잖아. 아까랑 다 똑같다. 이렇게 변하나 저렇게 변하나. 이해하겠니?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항을 보니까 합이 점점 커지다가 숫자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합이 양수란 뜻이야. 그렇지? 여기까지 합이 양수란 뜻이라고. 딱 여기까지 합이. 맞아? 그럼 생각해봐. 합이 점점 커지다가 그 다음 항, 이거 간격선 잘못 잡아서 그래. 이게 만약 이게 10번, 예를 들어 이게 10번째 항이야. 10번째 항의 합 35, 11번째 항의 합 36, 이게 12번째 항 33이야. 갑자기 다음 항으로 넘어가는 합에서 값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이쪽까지의 항이 양수로 배열되어 있고 이쪽부터 항이, 그러니까 11항까지는 합이 양인데 12항부터 항이 음으로 변해서 숫자의 합이 적어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이해됐니?
그럼 여기까지 항이 양수니까 그럼 여기 SK 플러스 1 나타내는 AK 플러스 1까지는 항의 배열이 양수일 거라는 얘기지. 근데 AK 플러스 1 지금 얼마예요? 1이잖아. AK 플러스 1 지금 여기 이게 합이 쓴 거고 여기에 항을 나타내는 번호가 K 플러스 1이니까 K 플러스 1번째의 항은 1이지. 1 공차가 4잖아. 마이너스 4잖아. 그럼 앞으로 가면 4씩 더해줘야 되겠지. 그럼 4 더하면 5, 4 더하면 9, 4 더하면 13 지울게. 4 더하면 17. 근데 어쨌든 답이 얼마나 나와야 돼요? 그 항의 양수항까지 합의 값은 36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이 더하면 6 더하면 15 여기 더하면 28 이거 더하면 안 맞잖아. 36이 안 나오잖아. 이해됐니? 뭔 말이 이해 안 됐어? 여기까지가 K 플러스 1번 장이고 K 플러스 1번 장의 그 항이 나타내는 숫자가 1이라고. 여기까지 더해야지만 합이 최대치를 찍는다는 얘기야. 이 다음부터 딱 봐봐. 이 다음부터 뭐야? 마이너스 3을 더할 거 아니야. 이 다음 항이 마이너스 3일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3을 더하다 보니까 숫자가 33으로 떨어진 거라고. 결론은 양수항까지 합이 최대값인 36을 찍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근데 그 양수항의 끝항이 1이야. 계속 4씩 더하다 보니까 5, 9, 14, 17인데 이걸 다 더하면 35가 나와. 그럼 그 다음은 다시 4를 더하다 보면 이게 21일 거 아니야. 아니 20, 그치 21일 거 아니야. 그럼 35에 21을 더하면 36이라는 합이 안 나타나잖아. 잘못 그린 거라고 이것도. 잘못 그리다 보니까 아까 선생님은 미리 해서 보여드린 건데 여기에 36이 찍혔고 여기에 35를 찍은 거라고. 여기에 33을 찍어준 거야 이렇게. 항의 번호를 보면 이게 K번 장이라면 이게 그 다음 항인 K 플러스 1번 장이 되고 얘가 K 플러스 2번 장이 될 거라고. 되니? 이게 SK, 얘가 SK 플러스 1, 얘가 SK 플러스 2 조합을 한번 봤다는 얘기야. 보다 보니까 얘는 K번 장에 여기서부터 여기를 빼면 K번 장이 나올 거 아니야. AK 플러스 1번 장이 나올 거 아니야. SK 플러스 1에서 SK를 빼게 되면 여기서 나타내는 항은 AK 플러스 1이 나올 텐데 그 값이 얼마라고? 빼면 3. 이렇게 빼니까 K 플러스 2번 장은 여기서 여기를 뺀 값 마이너스 1. 공차가 얼마? 마이너스 4.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공차야. 그치? 근데 어쨌든 여기서부터 항의 합이 작아지고 있다는 뜻은 여기까지만 항이 양수로 배열되어 있다는 뜻이라고. 그럼 양수항을 쫙 더하면 합의 값 최대값인 36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마지막에 있는 양수항이 K 플러스 1번 장이야. 근데 K 플러스 1번 장이 3이잖아. 3 찍고 그 앞에 계속 4씩 더해지는 거라고. 공차가 만약 4니까 7 나오고 11 나오고 15 나오고 19 나오고 이걸 쭉 더했더니 얼마나 얘기예요? 아까 이거 더한 거 맞지? 아니다. 19까지 안 가나 보다. 여기까지 더하면 이렇게 합치면 10 이렇게 합치면 26 이렇게 합치면 정확히 36이 나온다는 뜻이야. 숫자가 딱 떨어져 맞다는 뜻이지. 딱 개념상 딱 양수항까지 딱. 왜냐면 요 뒤에 있는 요 뒤에는 공차가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1로 갈 거 아니야. 그리고 마이너스 1 뺐더니 35라는 그 다음 합이 나온 거라고. 그럼 양수항까지 딱 찍으면 36이 나와야 되는데 숫자가 딱 떨어져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맞는 답이라는, 이 조합이 맞는 표현이라는 뜻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수열은 이게 첫 번째 항이겠지. 이게 첫 번째 항이 돼야 여기까지 합이 36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SN이라는 거는 그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합을 계산한 거 아니야. 이게 뭐였죠? SK 플러스 1이었잖아. 우리가 K 값을 모를 뿐이지 1항부터 K 플러스 1항까지 합이 라는 표현이잖아. 그럼 맨 앞에 써진 게 당연히 1항이겠지. 이게 1항이야. 그래서 첫 번째 항은 15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로 제 10항을 계산하라고. 근데 보나마나 음수 나오니까 절대값 씌워서 더 구하라는 뜻이었고. 이해되셨어요? 이제 좀 감이 옵니까? 이 문제는 너무 많은 시간을 걸었어요. 네. 30번. 얘도 만만치 않은데. 얘들아, 물론 너희들이 이해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건 알겠는데 조금만 최대한 집중을 좀 해줘봐. 선생님도 좀 천천히 설명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좀 더 집중하려고 노력해봅시다. 30번 문제. 자, fx는 x제곱 플러스 x에 대하여 두 수열 a,n,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근데 보니까 복잡해. 걱정하지 마. 네가 다 아는 표현이야. 그냥
쓰기에 불편하게 써졌을 뿐이지 네가 모르는 표현은 별로 없어. 점이야 그냥. 누가? 자, 읽어보면 이 점을 지나고 길기 bn인 직선이 있어. 그 직선이 얘랑 이 포물선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좌표를 이렇게 쓴 거야. 그러면 포물선 나와 있잖아. 교점 찾으려면 당연히 직선식 찾아야 되지 않니? 근데 직선은 기울기와 지나는 점 하나 알면 당연히 구해지잖아. 아니 이런 거 우리가 많이 하잖아. 기울기 3, 지나는 한 점. 뭐 마이너스 1,5. 그럼 어떻게 하니? y에서 y좌표 빼주고 기울기 3 쓰고 x에서 x 빼주잖아. 이 짓 하라는 얘기야, 이 짓. 근데 그냥 저렇게 써놓으니까 멍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라고. 왜 쫄아? 네가 아는 표현이야. 그럼 나타난 이 직선식은 L이라고 합시다. 이 직선식 L은 y에서 y좌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bn 가로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걔랑 얘는 이제 전개해주게 되면 y는 bnx 마이너스 anbn 플러스 fan 이렇게 되겠네요. 걔랑 누구를 연립하는 거죠? y는 x제곱 플러스 x를 이렇게 연립하시는 거예요. 교점 찾으라잖아. 그럼 당연히 연립해야 되겠지. 그럼 둘이 갖다 두고 1로 넘기게 되면 x제곱이 되고 여기 아까 x 있었죠. 여기 넘으면 마이너스 bn이 되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bnx가 되고, 그럼 얘랑은 다 계산했고 이제 요것만 계산하면 되니까 넘기면 플러스 an, bn 플러스 fan 이렇게 써지겠네요. 그게 는 0 이래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지. 그치? 그때 서로 만나는 두 교점의 x좌표를 이렇게 둔 거라고. 이해했니? 쟤네가 x좌표라는 얘기잖아. 이해돼요? 저기 그럼 두 근이라는 얘기네? 두 근. an 플러스 am 플러스 1은 1 마이너스 bn 같고 an 곱하기 bn an 곱하기 am 플러스 1은 an bn 플러스 fan과 같다. 뭐 이런 결론이에요. 괜찮으시겠어요? 여기 음수 안 붙었네요. bn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문제 조건은 20원까지 하울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an 값을 구해야 되는데 an을 구해야 되는데 an 보세요. an을 구하려면 이게 근거계수 관계보다는 얘를 정리해야 되겠는데 봐봐. 이렇게 하자. 이 점의 좌표는 요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지. 그치? 그럼 이걸 여기다 대입해봐. 그럼 FAN은 AN의 제곱 플러스 AN 이렇게 되네. 그럼 여기 FN 자리 대신에 FAN 자리 대신에 저거 대입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AN 플러스 AN AN의 제곱, 이건 A는 묶을게요. AN을 묶으면 A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된다는 얘기네. 이거 다 묶어볼까? 얘도 묶으면 어떻게 되지? AN을 묶으면 이렇게 나오네요. AN으로 묶으면 AN 플러스 BN 플러스 1 여기까지 묶이네. 괜찮지? 인수분해 안 되는데? 이거 인수분해 안 된다고? 그럼 밑으로 팔딱 떼야 되는데 우리는? 잠깐만요. 아 여기 음이 붙는데? 아 여기 음이 붙잖아 이거. 1로 넘어오면서 얘는 플러스가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계산 잘못했어요. 얘가 1로 넘어오면서 얘는 플러스 AN, BN이 되지. 되기는 플러스 AN, BN이 나오고 얘가 마이너스가 붙는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붙는다고. 는 0이 있고요. 그래서 줄여 쓰려고 하다가 이게 좀 설명할 게 많아서 줄여 쓰려고 하다 보니까 AN으로 묶어요. 그럼 AN으로 묶으면 BN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인수분해가 돼. AN BN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1. 왜 인수분해하죠? AN을 구하라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게 나와야 되니까 이쪽에 마이너스를 주고 이쪽에 플러스를 주게 되면 둘을 곱하면 둘 다 마이너스 줘야 되네. 둘 다 마이너스 줘야 되겠죠? 둘 다 마이너스 줘야 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그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bn 플러스 a과 이건 마이너스는 지워지고 여기 플러스 1이 나와서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럼 인수분해가 다음처럼 이루어집니다. x 마이너스 an 그다음에 x 마이너스 bn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따라서 x 값은 an이 되거나 또는 bn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니? 근데 잘 봐. 지금 우리 지금 뭘 구한 겁니까? 얘랑 얘랑 연립해서 교점의 x 값을 찾았다는 얘기는 그 교점의 x 값 중에 하나가 an이면 나머지 하나는 an 플러스 1인 거예요. a는 여기 있잖아. 그럼 얘가 뭐라는 뜻이죠? an 플러스 1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bn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1. 이걸로 넘어가면 an 플러스 1 플러스 an은 bn 마이너스 1이라는 관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했니? 근데 봐봐 여기 bn은 공비가 4제곱근 2인 등비수열이야.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이걸 지우고 저 식을 한번 써볼게요. an 플러스 1 플러스 an은 bn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죠?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첫 장부터 20번까지 합을 계산해야 돼. 그럼 n에다가 일단 1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n에 1 집어넣어봐. 그럼 a2 플러스 a1 그게 b1 마이너스 1이지. 여기 n에다가 3 집어넣어봐. 3 집어넣어야 돼. 3 집어넣으면 a4 플러스 a3 해서 a1, a2, a3, a4 이렇게 되는 거라고. 첫 장부터 20번까지 합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가죠? a19 더하기 a20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조로록 순서대로 더하게 하려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 2 이렇게 대입하는 게 아니고 1 한번 대입해서 요거 만들고 3 대입해서 요거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는 b3 마이너스 1. 그 다음은 a6 더하기 a5가 되려면 얘네다 뭐 대입해야 되죠? 5를 대입해야 되겠죠. 얘네다 5 대입해야 요 모양이 나오니까. 그럼 얘는 b5 마이너스 1 해서 나중에는 a20 플러스 a10 a20 플러스 a19 이거 뒤에 있는 숫자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b19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거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거의 합을 구하란 말과 같은 말이 됐지? 맞아요? 이 한까지 합이 21이라는 뜻은 이 한까지 합이 이것들의 합이 21이라는 뜻이야. 맞니? 그럼 B1 더하기 B3 더하기 B5 더하기 해서 B19까지 총 항은 10개겠죠. 1부터 20까지 짝수 중에 홀수만 뽑아낸 거니까. 1부터 20까지 자연수 중에 홀수만 뽑은 거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10. 근데 마이너스 10 넘어가면 31. 됐니? 이게 무슨 소리니? 등비수열이겠지. 등비수열 항을 한 강씩 건너뛰게 되면 공비, 원래가 공비였는데 얘는 공비가 R 제곱이 공비지. 그럼 얘는 공비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저거 제곱한 값이니까 그냥 루트 2가 공비란 뜻이야. 무슨 말 이해됩니까? 됐니?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공비값, 공비 빼기 1분의 이건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공비의 항수만큼, 항수 몇 개니? 10개 빼기 1 그리고 첫 번째 항 B1 이게 지금 얼마인지 모르잖아. 문제 구하라는 값이고 그게 31 됐지?
근데 이게 얼마예요? 계산해 보시면 이게 얼마죠 이게? 이게 32 아니야? 30에 1 빼면 31이지. 그러니까 얘랑 약분된다는 얘기네. 그럼 1이 남고 양변에 곱하면 b1의 값은 루트 2 마이너스 1.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라는 얘기예요. 됐니? 근데 이게 왜 설명할 게 많다고 그랬냐면 이 풀이가 보통 이거 조금 수학을 아는 사람들은 이 아까 우리가 일반항 정리할 때 이런 거 나왔었죠. an 플러스 1 플러스 an은 bn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잖아. 이걸 구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뭘 했었냐면 얘네들이 직선식 만들고 그리고 포물선식과 연립해서 교점 x합 찾을 때 아까 막 복잡한 식은 인수분해해서 an 그리고 남은 거는 bn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이건 an이 지금 문제는 여기는 교점 x합 중에 하나 나왔고 나머지 하나인 얘가 an 플러스 1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저 식이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이 식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 뭐 했냐면 축차 대입법이죠. 숫자 집어넣어서 쭉 배열한 다음에 다 더했잖아. 결론은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걸 찾아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얘기야. 이 관계식을 찾아내는 게. 그다음부터는 주르륵 문제를 쉽게 풀어질 테니까. 이걸 찾아내는 게 핵심인데 그걸 찾는 과정에 우리가 이거를 썼다는 얘기예요. 가장 정석적인 풀이긴 한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 아까처럼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막 순간 헷갈리기도 하고. 다시 또 뒤에는 일반항 만들기 위해서 또 여기다 집어넣어서 또 FAN을 또 다시 정리를 해줘야 되고 불편한데 이거를 여러분이 수투에서 평균값 정리라는 거 배운 적 있죠?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가 뭐니? 만약에 이렇게 곡선이 있을 때 이 점과 이 점이 있어요. 그 두 점을 잇는 평균 변화율. 흔히 말하는 직선의 기울기죠. 걔랑 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미분계수 값이 여기는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한 군데는 존재한다. 그게 평균 변화율이잖아. 그래서 B-A분의 FB-FA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걔랑 같은 기울기 가지고 있는 미분계수 그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얘랑 같을 테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C 값이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한 군데 존재한다. 이게 평균 변화율이잖아. 이게 평균 변화율인데 만약 이 곡선이 이 fx가 이차함수라면 우리가 교과서 많이 안 다룬 이유가 뭐냐면 니네가 배울 때 이 fx는 보통 2차가 아니고 3차 이상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보통 이거는 크게 많이 다루진 않았던 부분이에요. 근데 만약 2차 함수라면 어디로 블록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2차 함수라면 이렇게 두 점을 잇는 평균 변화율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합시다. 아까처럼 그냥 AB로 도 됩니다. 네. 걔랑 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같은 기울기 가지고 있는 여기 붙었다고 쳐. 같은 기울기 가지고 있는 미분계수 값의 위치가 그 C의 위치가 어디서 나오냐면 알파와 베타의 중점에서 나온다. 이게 2차 함수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평균 변화율을 이용한 평균값 정리를 이용한 내용이 2차 함수에서 성립하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그 내용이야. 이게 이 문제가 그 문제예요. 봐봐. 이거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잖아.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과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과 이렇게 직선을 그었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 만나는 교점에 뭐가 있었니? AN을 뒀다잖아. 얘를 AN 플러스로 뒀다네. 맞니? 그럼 여기에 이런 게 존재한다는 얘기죠. 여기 위치. 이 위치가 어디라고? AN과 BN의 AN과 AN 플러스 1의 중점이 된다고. 괜찮니? 이 중점이 이제 얘랑 연결시켜서 아까 우리가 여기 요 직선식 있죠? 이런 거랑 연결시켜서 이게 나중에 알고 보면 아마 아까 우리가 풀었던 것처럼 이게 2분의 BN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계산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면 여기서는 이쪽으로 아까 이쪽 내용은 여기서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아두면 아까처럼 AN
플러스 1 플러스 an 얘가 bn-를 같다. 이런 것도 좀 더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계산할 때.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내용을 좀 기억해라. 몰라도 상관없긴 한데 알아두면 가끔 여기저기 좀 쓸모가 좀 있긴 있어요. 언제? 이차 함수에서 평균 변화율이 두 점의 위치에 중점에 그 C값이 놓인다. 알파, 베타 사이에 있는 그 C가 알고 보면 두 점의 중점에 놓이게 된다. 언제? 이차 함수일 때만. 딴 데는 안 돼. 이차 함수일 때만 성립한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끝났네요.